양도소득세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왜? 여러분 부동산이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양도로 볼 거냐 증여로 볼 거냐 상속으로 보느냐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죠. 기본이 뭐예요? 죽은 사람 재산이 가면 상속이죠. 살아있는 사람 재산이 다른 사람한테 이전될 때는 두 가지야. 살아생전에 공짜로 이전되면 증여, 1원이라도 대가를 받고 줬으면 뭐 양도, 그죠? 근데 왜 맨 뒤에 앉아 있어요? 아니 괜찮아요. 우리끼리 뭐 편하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양도로 보는 건 여러분 양도가 뭐냐 이거지. 양도. 자, 보세요. 이제 양도라는 것은 팔았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 양도는 유상으로 뭐하라? 이전. 유상으로 이전. 대가를 받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게 양도 파는 거고, 이때 등기 여부는 관계가 없어요. 그죠? 등기를 하고 팔던, 등기 안 하고 미등기 전매를 하던 과세하는 거예요. 등기 안 했으면 과세 안 하고, 등기했으면 과세하고, 그게 아니라 등기를 하든 안 하든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이 있으면 과세는 하는데, 뒤에 가서 세율이, 미등기는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건 세금을 많이 내라 이런 거지, 과세를 하고 안 하고 그건 아니다. 등기 여부 따지지 않고 과세를 하는데, 그럼 양도 어떤 게 양도냐? 양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매매. 여러분 매매 그랬죠? 여러분 교재 보시면 686페이지 양도 행위로 보는 것 첫 번째 뭐 있습니까? 매매. 여러분 매매는 민법에서는 쌍방이 금전으로 대가를 주고받을까 약정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가 매매죠.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원초적으로 생각하면 돼. 매매가 뭐였는데? 사고 팔고잖아. 사고 그러면 없어 보이죠? 취득. 팔고 그러면 없어 보이니까 뭐? 양도 또는 처분 이거죠. 그럼 보세요. 매매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자, 갑은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해요. 여러분 소유권이 뭐예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는 얘기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서류까지 다 넘겨줬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을로부터 뭐 받았어요? 대가를 을이 지급했고, 대가를 뭘로? 금전으로 받았다, 돈으로 받았다 이거죠. 얼마를 받았느냐 관계없어요. 여러분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서 1원 받고 줬다? 양도야 증여야? 그거 공부하는 거. 그거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다니까 1원이라도 받고 주면 뭐고? 파는 거고 양도. 그죠? 그러면 양도 1원 주고 팔았다 말이 안 되지만, 아파트를 10,000원 받고 팔았다? 그래도 양도야. 그럼 양도로서 내가 신고하는 거죠. 팔았으니까. 그럼 신고서에 얼마에 팔았다고? 10,000원에 팔았다고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무서에서는 그거 보고 뭐라 그래? 미친놈. 그죠? 인정해 안 해? 안 해요. 안 해. 그럼 어떻게 10,000원이라고 신고한 거 인정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사고 파는 가격 있죠? 그걸로 계산 안 되니까 계산을 해서 나한테 뭐 내라고? 증여세 내라고? 아니야. 뭐 내는 거? 양도. 왜? 양도를 했기 때문에 가격만 인정 안 할 뿐이지 매매한 거란 얘기지. 그래서 대가를 바꿔주는 건 양도다. 그럼 권리분석 봐요. 누구는? 갑은 부동산 아파트 없어졌죠? 공짜로 줬어요? 그럼 증여야. 근데 받았잖아. 얘가 줬으니까 받았겠죠? 많이 받던 적게 받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았어. 그럼 뭐야? 파는 거야. 양도. 그래서 갑은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 계산하고, 얘는 아파트 넘겨받았죠? 그럼 뭐야? 취득이니까 뭐네? 취득세 내야죠? 근데 이제 공부해야 돼. 우리 취득세 공부한 지 오래됐잖아요. 취득은요, 기존에 있었던 걸 소유권 넘겨받으면 승계취득이라고 그러고, 건물 같은 거 새로 지어서 최초로 취득하는 걸 원시취득. 그죠? 그럼 저거는 뭐야? 승계취득이죠? 소유권 넘겨받았으니까 무슨 취득? 승계취득. 대가를 줬어 안 줬어요?
줬어. 주고 취득한 거니까 유상승계 취득 이렇게 얘기하죠. 자꾸 연습해야 돼요. 시험에서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다 그렇게 안 나와. 유상승계 취득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상승계 취득 있었던 거 대가 주고 취득한 거 그죠? 그래서 여기는 취득세 내고 여기는 뭐 양도소득세 내라 그죠? 다음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교환. 교환은 쌍방이 물건과 물건을 이전하는 건데 여기 보실래요? 갑하고 누구? 을이 있어요. 자, 갑은요 아파트를 줬어요. 아파트 예를 들어 5억짜리. 얘는 을한테 뭐 줬어요? 상가 줬어. 10억짜리. 5억짜리 10억짜리 여러분 같으면 바꿔 안 바꿔? 여러분이 5억짜리 가지고 있으면 바꾸고 10억짜리 가지고 있으면 안 바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분석하는 거 그거. 여기 보세요. 을은 안 바꾸려고 할 것이고 갑은 바꾸려고 하죠. 한쪽은 바꾸려고 하고 한쪽은 안 바꾸고 싶고 이건 교환이 아니다. 법에서 얘기하는 교환이라는 것은 동등가치로 감정평가를 해서 비슷한 재산끼리 얘도 바꿀 수 있는 게 이게 교환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보세요. 갑은 아파트 없어졌죠. 그죠? 공짜로 줬으면 증여. 근데 이거 받았잖아요. 받고 줬으니까 이거 뭐야? 아파트 팔은 거야. 양도소득세 계산. 그리고 요거 상가는 넘겨받았으니까 취득세 내는데 무슨 취득? 승계 취득. 그죠? 예, 또 요거 을도 아파트 넘겨받았으니까 무슨 취득? 승계 취득으로 취득세 내죠. 그리고 요거는 상가는 없어졌죠. 근데 이거 바꿔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양도. 대가를 돈으로 받던 물건으로 받던 대가 바꿔주는 건 파는 거고 양도. 안 바꿔주는 건 뭐? 증여. 그래서 교환은 부동산과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 양쪽 다 취득세도 내고 양도소득세도 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혹시나 뒤에 가서 또 설명하겠지만 여기 보세요. 이거하고 비교해서 매매 차익 가지고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이거 상가 팔았죠 얘는? 예? 그럼 양도소득세 어떻게 해? 이거 넘겨줄 때 가격이 얼마? 10억이다. 그럼 10억. 이거 옛날에 뭐 할 때? 살 때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9억 주고 샀다. 그럼 9억 빼. 그럼 얼마? 1억의 매매 차익 나. 그거 가지고 세금 계산하고. 얘는 이거랑 관계없다니까? 이거 아파트 얼마짜리야? 줄 때 10억짜리야? 그럼 옛날에 아파트 얼마 주고 샀느냐? 5억 주고 샀다. 그럼 5억 빼면 되죠? 이거랑 별개요. 각각 계산하는 거야. 이거랑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요거 아파트 옛날에 얼마 주고 사서 지금 얼마짜리냐? 이거 옛날에 얼마 주고 샀는데 지금 줄 때 얼마냐? 이거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이 얘기죠. 다음 법인에 대한 무슨 출자? 현물 출자. 그러면 자 투자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요? 회사 법인이 있어요. 여러분 주식을 샀다는 얘기는 주식에 투자했다는 얘기는 주식을 샀다는 얘기죠.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얘기는 뭐야? 부동산을 산 거야. 부동산 산 걸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그러고 주식 샀으면 주식에 투자했다는 얘기는 돈 주고 주식을 샀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는 자 법인에 돈이 아니라 뭘로? 상가 부동산 같은 거 주고 그거만큼 뭘 받아요? 회사로부터 주식을 받았다. 이게 현물 출자. 돈이 아니라. 그러면 투자자는 상가 부동산 없어졌죠? 예? 아무것도 안 바꿔줬으면 증여래니까. 근데 이거 받았잖아. 이것도 돈 값어치 있으니까 뭐 파는 거지. 양도. 그리고 취득세는 주식은 취득세 안 내요. 예. 다음 요거 법인 상가 부동산 넘겨받았으니까 승계 취득으로서 보내라. 취득세 내라. 그래서 취득세는 개인도 내고 법인도 내요. 그죠? 그러나 뭐는 양도소득세는 개인만. 왜? 법인이 부동산 파는 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니까 관계없죠. 개인이 부동산 팔았을 때 이렇게 갑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 4번에 뭐라 그랬어요? 토지 뭐? 수용. 여러분 수용되면 강제로 뺏어가는 거지. 돈 아무것도 안 줘요? 주잖아. 보상금 받죠. 많이 받던 적게 받던 보상금 받고 주니까 그것도 뭐 한 거다? 파는 거다. 양도. 됐어요? 자, 우리가 기억할 거 이제 양도 행위 중에서 5번에 나와 있는 뭐 대물변제
이거 어려운 거고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대물변제의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대물변제는 양도냐 아니냐, 그걸 구분하려면 뜻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대물변제의 뜻이 뭐냐면 돈으로 갚아야 되는데 돈 대신에 물건으로 대신 갚았다. 이게 대물변제. 물건으로 갚았다 이거지. 돈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세요. 대물변제는 갚아야 될 뭐? 빚, 채무죠. 또는 각종 뭐? 위자료 등을, 이것을 돈으로 줘야 되는데 돈 대신에 뭘로, 예를 들어서 부동산 등으로 뭐 해줬다? 소유권을 이전해줬다. 이 얘기는 채무를 갚아야 되는데 뭘로? 부동산으로 갚았다. 위자료 줘야 되는데 뭘로? 부동산으로 갚았다. 이게 대물변제. 그건 파는 걸로 본다. 왜 그러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조금 얼마? 100억. 100억 빌려줬어. 그러면 을은 만기가 되면 누구한테? 갑한테 금전으로, 돈으로 뭐 해야 돼? 변제. 갚아야죠. 돈 빌렸으니까 돈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만기에 을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채권자 갑한테 가서 승낙받아야지. 뭐라고? 내가 너한테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뭘로? 부동산이 있는데, 이 상가 부동산을 감정평가했더니 11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걸로 내가 뭐 갚을 테니까 너 받을래? 그럴 때 여기가 좋아. 그러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대물변제. 그래서 요때 뭐 대신에? 돈 대신에 뭘로? 부동산으로 소유권을 뭐 해줬다? 이전해줬다면 얘 입장에서는 뭐예요? 채무 없어지고 부동산도 줬으니까 없어졌죠. 예? 얘는 부동산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채무 없어지고 부동산을 줬으니까 부동산 없어졌죠. 법은 그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뭐라고? 얘는 이 부동산을 팔은 거야. 다른 사람한테. 누군지 모르지만 팔았어. 그래서 돈 받아갖고 채무를 뭐 했다? 갚았다. 결과가 똑같다. 그래서 양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을은 부동산 얼마? 110억짜리가 없어졌죠. 이것을 뭐 한 걸로 본다? 파는 걸로 봐라. 이 얘기야. 이 부동산 얼마에 팔았다? 110억에 팔았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갚을 게 얼만데 100억인데 이거 얼마짜리 줬어? 110억짜리 줬으면 갖고 남는 돈 얼마? 10억을 되돌려 받든 안 받든 그거는 너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세법은 부동산이 없어졌잖아. 부동산. 그러니까 이것을 뭐 한 걸로 본다? 양도. 이 채무가 10억이야. 근데 얼마짜리 줬어? 110억. 그래도 이걸 뭐 한 걸로 본다? 양도 한 걸로 본다. 그럼 나머지 갖고 돈 남는 건 되돌려 받을 수도 있죠. 그건 너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세법은 부동산이 없어졌으니까 파는 걸로 보고 양도록세 내라. 그럼 얘는 양도록세 계산할 때 지금 줄 때 가격이 얼마예요? 이 상가 부동산 넘겨줄 때 가격이 얼마짜리야? 그럼 옛날에 취득할 때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옛날에 90억 주고 샀다. 그럼 90억 빼. 매매 차이가 얼마? 20억. 세금 계산해야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익이 남았느냐 손해봤느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갚을 돈 대신에 뭘로? 부동산으로 준 것은 증여가 아니라 뭘로 본다? 팔아서 갚은 걸로 보니까 양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채무 또는 뭐였어요? 위자료. 여러분, 위자료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지하철 타고 가는데 나보다 키도 크고 멋있는 사람이 앞에 가로막고 서 있어. 기분 되게 나쁘잖아. 저 어떻게 뒤통수를 하는데 때렸어. 폭력이네. 그럼 교도소 가야지.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소송으로 가든 합의를 하든 뭐 줘야 돼? 돈 줘야 될 거 아니야. 위자료. 그죠? 이것도 위자료고, 또 이혼하면서 위자료 줄 수도 있죠. 자, 어떤 거든 위자료는 갚아야 될 채무다. 그래서 보세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살다가 이혼을 해요. 이혼. 그런데 다른 집은 다 여자가 이혼하자고 하는데 이 집은 남자가 이혼하지. 그리고 이혼 사유도 우리나라는 남한테 얘기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감추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 사유도 많잖아. 폭력도 있고 도박도 있고 외도도 있고, 그죠? 예?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이혼할 때
서류에 보면 법원에 제출할 때 성격 차이 이렇게 적어요. 성격 차이 하면 다 알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혼할 때 이혼 사유를 리얼하게 적었어. 사실 그대로. 뭐 체력의 한계. 체력의 한계. 당신하고 사는데 체력이 유지가 안 되니까 이혼하겠다.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남자가 여자한테 배 맞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젊었을 때는 한 대, 두 대 맞았거든. 근데 나이가 들면서 한 대 맞을 때마다 아픔이 커요. 여성은 남성 호르몬으로 변환되잖아. 나이가 들면서. 그죠? 남자들은 소심해지고, 그래서 한 대, 두 대 맞을 때마다 아픔이 너무 큰 거지. 그래서 체력이 유지가 안 돼서 이혼하겠다 이 얘기야. 그것도 한 20년 동안 맞으면서 살았다고 가정해봐. 그럼 남편은 그냥 이혼해? 계산기 꺼내서 두들겨야 될 거 아니야. 뭐 맥값. 그죠? 맥값. 그게 뭐야? 위자료. 위자료를 둘이 합의했어요. 합의하던 법원으로 갔는데 위자료를 얼마 줘라 이렇게 판결을 하던 관계없어요. 위자료를 주기로 했어. 주기로 합의했어요. 그래서 얼마? 위자료를 50억 주기로 했다고 그래봐. 이 남자의 부모는 옛날에 조상이 나라를 구한 거야. 그죠? 이혼하면서 얼마? 50억 정도 받으면 맞을 만도 하지. 나도 그런 보장만 있다. 나 반만 준대도 맞겠네.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여자가 위자료를 뭘로 주면? 돈으로 주면 세금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 그죠? 근데 문제는 위자료 주기로 해놓고 대신 돈이 없으니까 내 앞으로 있는 뭐 상가 부동산 60억짜리 감정평가한 게 있는데 이걸로 대신 줄게. 그래서 알았어 하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뭐 해줬다? 소유권 이전해줬다. 그럼 위자료 안 줘도 되고 부동산 없어졌죠? 이 얘기도 그 얘기예요. 이 부인은 부동산을 팔아서 그 돈을 받아갖고 위자료 줬다. 똑같죠? 그래서 부동산 얼마? 예? 60억을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본다. 그럼 이거 양도소득세 계산하려면 이거 옛날에 뭐 할 때 이거 취득할 때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빼면 무슨 차이? 양도 차이 나오겠죠. 지금은 그거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돈 대신에 위자료 대신에 부동산을 주는 것도 팔아서 준 걸로 봐라. 양도소득세. 이해가세요? 예? 그럼 여기 보세요. 궁금한 게 해결하고 가야지. 위자료는 얼마 주기로 했어? 50원. 근데 얼마짜리? 근데 여성분들은 남자분들은 수업할 때 그냥 이렇게 관심도 없어. 이렇게 하면 아 그냥 60억짜리 받았구나. 근데 여자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 이상하다. 위자료가 얼마인데 근데 얼마짜리 줬어? 60억 주고 남는 거는 어떻게 하나? 궁금한가 봐. 아 남자한테 얼마 남는 거 10억은 되돌려 받을 수도 있죠. 아니면 부인이 한 대 더 때리고 너 다 가져 그럴 수도 있지. 그건 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세법은 부동산이야. 부동산 없어진 거 채무가 얼마나 되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채무 때문에 준 것이 대물변제지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야. 얼마짜리가 없어졌어요? 60억. 60억을 뭐 한 걸로 본다? 양도 한 걸로 본다. 확인해 보죠. 대물변제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던 본래의 채무 이행에 대신해서 다른 급부 돈 대신에 다른 걸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 채무자 간의 계약을 말한다. 그건 물어보지 않아요. 줄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1번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법원에 또는 뭐 판결에 의해서 일종에게 무엇을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위자료를 지급을 가름하여 이 얘기는 위자료 지급할 때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이해가세요? 예. 싸움을 해서 주던 뭐 위자료. 다음 또 하나 2번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과세 대상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래서 이혼하면서 위자료 주던 각종 위자료 채무 등을 부동산으로 갚는 걸 뭐라고 한다? 대물변제 양도로 보고 세금 부과하겠다. 됐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혼을 하고 위자료 주는 것도 대물변제라고 했는데 여러분 다음 장 잠깐 넘겨보시고 689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그랬죠. 이건 세금 부과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양도소득세
그럼 넘겨보면 또 한 장 넘겨보면 690쪽에 양가로 몇 번? 4번. 양가로 4번에 공유물 분할 나왔죠? 거기서 지금 2번 얘기하는 거예요. 2번 할 거예요. 2번 찾았어요? 예,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민법 839조에 의하면 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 청구에 따라서 재산분할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재산분할로 주는 건 뭐가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재산분할이 뭐냐? 결혼하고 나서 모은 재산은 남편 앞으로 등기됐던 부인 앞으로 등기됐던 부부 공동재산이에요. 그럼 살면서는 니 거 내 거 따질 필요가 없어. 그런데 뭐 하고 나면 이혼해서 남남이 됐으면 자기 거 가져가야죠. 이게 재산 분할이다. 그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 앞으로 등기됐던 부동산 중에 일부가 부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건 재산 분할이라고 안 해요. 그건 증여야, 증여. 이해가세요? 아무것도 안 바꿔줬으니까 뭐? 증여. 그런데 재산 분할은 뭐 하고 나서,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지, 남편 앞으로 돼 있던 부동산 중에 일부를 부인 앞으로 등기해 주니까 재산 분할했다고, 예? 지하철 타고 와서 친구한테 자랑하는 거지. 뭐라고? 나 오늘 재산 분할했어. 이 얘기는 남들이 들으면 뭐라 그래? 이혼했다 이 얘기지. 이해가세요? 이혼하고 나눠 갖는 걸 뭐라고 한다? 재산 분할.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눠 갖는 건 증여. 이해가세요? 그러면 재산 분할은 결혼한 이후에 모은 재산은 이혼할 때 각각 나눠 가질 수 있죠. 이때 소송으로 가던 합의에 의해서든 많이 받던 적게 받던 위자료, 재산 분할로 주는 건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되지 않는다. 그래서 참고로 재산 분할은 이혼하고 나서 2년 안에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2년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제 이런 걸 비교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 자, 둘이 살다가 뭐를 해? 공통적으로 이혼했어요. 그럼 남자가 누구한테, 여자한테 조그만 뭐 상가부동산 10층짜리 강남에 있는 거 몇 층이에요? 10층짜리 이걸 주기로 했어. 여러분도 남편하고 지금 이혼하면 강남의 상가빌딩 10층짜리 정도 뭘로? 위자료로 받을 수 있다. 그럼 빨리 이혼해. 그런데 이혼해 본들 별 소득도 없다. 그러면 살아. 여기 보세요. 자, 이혼을 했는데 뭐 위자료를 상가로 줘요. 그런데 줄 때 여러분 얘 상가 부동산이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죠. 이때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서가 있어요. 등기 신청서에 원인을 적어야 돼. 원인. 이거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매매냐, 상속이냐, 증여냐, 기부냐, 재산분할이냐, 명의신탁이냐, 신탁재산 원인 종류가 많잖아요. 이때 이혼하면서 뭐 준다고? 위자료 이렇게 적으면 요거는 망하는 거지. 요거는 뭐야? 지금 공부했잖아. 위자료를 뭘로? 부동산으로 주는 건 뭐고? 대물변제고, 대물변제는 뭘로 봐? 양도소득세 부과한다. 그죠? 세금 내야 돼. 그래서 이건 뭐다? 양도예요. 그럼 여기는 팔았고 여기는 매매로 보였다. 취득했다. 뭐 내고? 취득세. 상가 부동산이면 취득세 참고로 4%. 취득세 정상적으로 다 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사고 파는 거니까. 그런데 등기할 때 뭐라고 적었어요? 원인을? 재산 분할로 적었어요. 그럼 지금 법에 뭐라고 그랬어? 재산 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이 사람이 자기 거 그냥 가져간 거지 파는 거 아니에요. 양도 아니야. 그러니까 세금 한 푼도 안 낸다 이 얘기예요. 그럼 얘는 받았죠. 자기 거 자기 앞으로 가져왔잖아. 그런데 취득세 또 내. 그러면 이중부과죠. 그래서 취득세 내긴 내는데 자기 앞으로 등기만 하라.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때 취득세 기본세율이 있는데 거기서 몇 프로 빼고 2% 빼고 절반만 취득세 내라. 이렇게 혜택을 줘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거예요. 위자료 주는 건 대물변제 양도고 재산분할은 뭐가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그럼 봐요. 둘 다 뭐 한 거야? 국세청에서는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왼쪽에 발간 책자가 있어요. 홍보 책자. 거기에 홍보를 해. 뭐라고?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주더라도 제발 등기 원인을 뭐라고 적어라? 재산분할로 적어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왜? 여러분 국가도 알아요. 이혼하면서 뭐 준 거? 위자료 준 건 매매가 아니잖아 실은. 근데 위자료 주는 건 뭘로 가니까? 법에 대물, 변제, 양도로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은 위자료를 줄지라도 등기 신청을 뭘로 하라? 재산 분할로 하라. 이렇게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늘 봐야지. 모르면 모르는 거죠. 그죠? 컴퓨터 하면 이런 건 봐야 되는데 이런 건 안 보고 검색순위 연예인 누구가 뭐 그러면 그거 보는 거야. 그죠? 검색순위 이렇게 해서 이거 홍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공부하잖아. 지금 이혼하면서 위자료 주는 건 대물변제 양도소득세 부과, 재산 분할로 주는 건 뭐가 아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됐어요? 예, 다시 되돌아갑니다. 또 양도소득세에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이제 687쪽의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 여러분 부담부 증여는 뭐냐? 증여는 했는데 조건부 증여를 부담부 증여라고 그래요. 조건부 증여. 증여자가 갚아야 될 채무를 떠안는 조건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담부 증여 봅니다. 자, 주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공짜로 주는 사람을 증여자, 공짜로 받는 사람을 수증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줄 사람과 받을 사람이 뭐가 있어야 돼? 계약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아파트를 뭐하고 싶어? 증여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이 안 받겠다 그러면 증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해가세요? 그러면 줄 사람과 받을 사람이 주겠다 받겠다 그래야 돼요. 이때 조건이 상가 빌딩 10억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 증여자가 은행에서 뭐 받았어? 대출받은 채무가 있어요. 채무. 빚이 있어요. 빚이 얼마? 4억이 있다. 자, 증여자는 상가금을 가지고 있는데 대출받은 게 얼마 있어요? 4억. 아니면 이 대출이 아니라 이 건물의 세입자들한테 뭐 전세 보증금 받은 거 있죠. 그것도 채무야. 자, 이 채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얘한테 너 상가 빌딩 10억짜리 줄 테니까 받을래? 대신 요 채무는 네가 갚아라. 얘가 그래도 남죠? 그래도 좋다. 채무를 내가 뭐 하겠다? 인수, 갚겠다. 이런 조건을 뭐라고 한다? 부담부 증여.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를 보세요. 여기 이거죠. 누가 갚아야 될 거? 원래 증여자가 갚아야 될 뭐를? 채무를. 누가?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 이걸 뭐라고 한다? 부담부 증여. 읽어보세요. 거기.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의 무엇을?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를 부담부 증여라고 한다. 이해가죠? 그럼 채무를 떠안지 않고 그냥 받은 건 그냥 증여. 채무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을 부담부 증여. 그럼 여기 보세요. 수증자는 얘는 세금 내야죠. 보세요. 상가 부동산 받았으니까 뭐 내고? 취득세 내고. 공짜로 받았으니까 뭐? 증여세 내야 돼. 두 가지 세금 내는 거예요. 공짜로 받은 건 무조건 뭐야? 증여세. 만약에 예로부터 부동산이 아니라 돈을 받았어. 10억의 돈을 받았어요. 10억 돈으로 받았어요. 그럼 취득세는 안 내. 아, 부동산이 아니니까 안 내지. 돈은 취득세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만? 증여세만 내지. 증여세는 공짜로 받은 건 돈이든 뭐든 다 증여세 내는 거야. 만약에 주식을 받았어. 주식은 취득세 안 내. 그러니까 뭐만? 증여세만. 근데 부동산 받으면 취득세 내고 별도로 뭐? 증여세. 이해가세요? 그럼 여기서 상가 부동산 얼마예요? 10억. 근데 우리 취득세에서 공부한 지 오래돼서 또 기억할지 모르지만 똑같은 부동산을 취득해도 취득세는 매매로 취득했느냐, 증여를 받았느냐, 상속을 받았느냐, 내가 지어서 원시 취득하느냐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라. 세율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10억 있죠? 이 10억 다 공짜로 받았어요? 아니잖아. 공짜로 받은 게 증여죠? 10억을 받았지만 여기서 얼마? 4억은 얘가 뭐 하기로 했어? 갚기로 했어. 지금 갚으나 나중에 돈 주나 갚을 거잖아. 결론은 4억은 뭐가 아니다? 증여 아니지. 공짜로 받은 게 아니지. 그러니까 취득세가 달라요. 그러면 여기 채무 부분 얼마? 4억. 채무 이외 부분은 6억.
이거에 대한 취득세가 다르다. 그럼 사억은 뭘로 본다? 유상. 다시 말하면 뭐? 매매로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가 상가는 4%야. 그리고 얼마? 6억은 공짜로 받았죠. 공짜로 받았으니까 뭐야?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취득세는 몇 프로? 3.5% 이렇게 달라요. 두 개 합친 게 취득세죠. 두 개 합쳐서 10억이잖아. 10억 한꺼번에 취득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요 4억은 갚을 거니까 매매고 6억만 증여. 세율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취득세. 그러면 우리는 취득세에서 물어보잖아. 여기 접어놓고요. 취득세 했는데 기억이 안 나. 물론 취득세 이제 좀 본격적으로 수업할 때 한 텐데 그 부분은 어려웠으니까 생략할 수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자, 교재 보시면 납세 의무자 부분에 부담무증여 500쪽 보세요. 500페이지. 취득세는 시험범위니까 여기 보세요. 500쪽 찾았죠? 부담부증여 있죠? 여기 보세요. 설명 듣고. 여러분 증여는 증여인데 다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 부담부증여는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걸 시험에서 물어봐. 그래서 거기 보세요. 부담부증여 500쪽 양가로 몇 번? 8번. 증여자 채무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는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거 줄쳐져 있죠? 안 돼 있나?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취득세에서는 요걸 물어본다. 부담부 증여하면 증여가 아니라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내라. 이해가세요?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 보세요. 증여세는요. 여기 보세요. 증여세는 10억에서 자, 여기 4억은 공짜로 받은 게 아니야. 그럼 4억을 뭐하고? 빼고 나머지 얼마? 6억만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계산하는데 시험에서 증여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증여세 안 물어봐.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취득세 물어보니까 요거 기억하고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증여자는 얘 입장에서도 봐요. 얘 입장에서는 뭐 없어졌지? 부동산 줬으니까 부동산 없어졌죠. 그리고 뭐 또? 갚아야 될 채무도 없어졌죠. 얘가 갚기로 했으니까 얘는 안 갚아도 되잖아. 그럼 얘는 채무를 뭘로 갚았다? 부동산으로 갚았다. 대물변제예요. 그럼 여기 채무 얼마? 4억은 뭘로 본다? 양도다. 증여가 아니라 뭐? 양도. 누가? 증여자가 양도한 걸로 보고 증여자한테 양도소득세 부과한다. 이거예요. 양도소득세는 요거 물어보겠죠. 자, 뒤로 가봐요. 양도소득세. 지금 공부하는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동그라미 1번. 수증자가 뭐하는 거? 인수하는 채무에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하면 지금 10억 중에 채무액이 얼마죠? 4억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걸로 보고 증여자한테 양도소득세가 과세야 된다. 그거예요. 이해가세요? 부담부증여는 원래 뭐를 했지만 증여했지만 다 증여가 아니라 무슨 부분은 채무 부분은 증여자는 파는 걸로 보고 수증자는 매매로 뭐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됐어요? 이렇게 해서 양도 행위로 보는 거 다음 장에 이제 넘어가서 이번에는 689쪽 양도로 보지 않는 거 그랬죠? 양도 행위로 보지 않는 거. 양도 행위로 보지 않는 거. 자, 지금은 기본적인 내용만 하는 건데 나중에 1월 달에 가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여기에 부수적인 거 조금 더 들어갈 뿐이에요. 중요하니까 늘 반복해서 하는 거지. 다음, 양도로 행위로 보지 않는 거. 양도소득세 부과하지 않겠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 환지처분. 우리 공법에서 환지처분 들었어요? 여러분 공법이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어려운 과목이야. 법을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법은 빠지면 안 돼. 2차 과목에서. 예. 우리 박구석 교수는 원래부터 법을 만드는 사람이 원래 입법보좌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통으로 수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업만 쭉 들어와도
충분히 점수 나올 수 있다. 빠지지만 않으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환지처분은 공법에 나오는데 무슨 얘기야 이거? 여러분 공익사업을 할 때는 각종 사업을 할 때는 두 가지야. 들어봤을 거예요. 환지 방식이 있고 수용 방식이 있다고 그래. 그죠? 수용은 뭐죠? 여러분이 농사 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주택단지가 들어선대.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하려면 토지 소유자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팔고 돈 받고 나가. 그게 수용 방식이야. 보상금 받고 떠나는 거. 보상금 받고 떠난 건 여러분은 보상금 받고 농지를 줬으니까 여러분은 팔은 거야. 그래서 양도소득세 계산하고 끝나죠. 근데 환지 방식은 뭐냐? 팔은 거 아니야. 땅을 줘, 땅을.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농사 짓던 전답이 뭘로 바뀌어? 대지 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새로운 토지를 되돌려주는 걸 뭐라고 한다? 환지 처분. 그래서 환지 처분은 누가? 사업 시행자가 사업이 뭐하면 끝나면 원래 토지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지목이 바뀌었죠. 전답인데 뭘로? 대지. 지목이 변경되거나 또는 지번, 번지수가 변경될 수 있죠. 여러분 땅은 100번지인데 101번지 땅으로 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된 새로운 토지를 되돌려주는 건 파는 것이 아니라 원래 소유자한테 되돌려주는 거예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또 하나는 보류지 충당. 보류지 충당. 보류지 충당은 뭐냐? 자, 여러분 사업이 끝나면 여러분 뭐 가지고 뭐 줬었죠? 처음에 전답을 줬죠. 사업이 끝난 다음에 뭘로 봐도 대지로 받죠. 그럼 토지 가격이 어떻게? 올라갔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공짜? 아니지. 공사비 일부를 여러분이 부담해야 돼. 이해가세요? 그런데 계약할 때 나는 돈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뭐 받을 때 요거 새로운 땅을 받을 때 공사비만큼 띄어서 뭘로 공공용지 메꾸던가 공사비로 주고 나머지만 받겠다. 이게 뭐야? 보류지 충당이라고 그래. 이건 누가? 토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주는 거야? 사업 시행자한테 공사비 등으로 주는 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두 번째 줄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거기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까지만. 그 다음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나 요거 토지 소유자가 뭐 받았죠? 환지 받았죠? 이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뭐 하면? 팔면 그건 양도고, 또 누구도 사업 시행자도 이 토지 받았죠? 그걸 다른 사람한테 뭐 하면? 팔면 그건 뭐다? 양도.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건 시험에서 안 물어보지? 그러니까 두 줄까지만. 환지처분 및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됐어요? 예, 다음 두 번째. 거기 지적 경계선 그랬죠? 지적 경계선, 경계 변경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뭐 분합, 합치는 거, 나누는 거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토지의 경계선이 있는데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 여기 농사 짓고 있는 뭐가 있어요? 농지가 있어. 근데 이 토지가 두 필지야. 경계선이 뭐 태극기도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건 누구 소유? 갑소유 농지고 요건 을소유 농지야. 농사 짓다 보니까 둘이 자주 보니까 친하죠. 근데 이 경계선의 뚝이 꾸불꾸불 되어 있으니까 경운기도 못 다니고, 그죠? 걸어서 다녀야 돼. 자동차도 못 다니니까 불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얘들이 잘 아니까 저녁에 모여서 뭐 마셔? 그렇지, 막걸리 마셔. 어떤 분은 저녁에 뭐 마시는가? 차 마신대. 맨정신에 이게 되겠냐고 지금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막걸리를 마셔야, 막걸리 한 모금 더 마신 사람이 인간적이지. 인간적이라는 얘기는 남들이 볼 때는 실수하는 거고, 그죠? 술을 안 마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실수라고 하고, 술 마시는 사람들이 볼 때는 배려라고 그래. 양보. 여기 보세요. 그래서 얘들이 모여서 어떻게 한다? 막걸리 마시고 이렇게 했어요. 경계선을 똑바르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 자동차도 다니고. 불합리한 경계선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변경했죠.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요 토지는 원래 누구 거였었어요? 아, 원래 누구 토지였냐고. 이게 갑이잖아. 근데 이거 누구한테 줘? 이거 원래 누구 거야? 을 건데 누구한테 줘? 이거 교환하는 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목적이 뭐야? 불합리하게 돼 있던 경계선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거, 이런 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또는 이런 것도 있겠죠. 뭐 농지가 아니라 여러분 전원주택단지 있잖아요. 택지개발, 그죠? 근데 이것도 두 필지야.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경계가. 이건 누구 소유? 갑. 요건 누구? 을 소유. 여기다 주택을 지으면 둘 다 상품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얘들도 저녁에 보여서 뭐 마셔? 안 돼. 아까 농지는 가격이 싸니까 막걸리로 돼. 이거는 대지야. 비싸요. 그래 뭘로? 양주 정도는 마셔야지. 양주 마시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구획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원래 갑인데 을한테 주고 요건 을 건데 갑한테, 이거 교환도 불합리하게 돼 있는 경계선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환하는 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거기 두 번째 절, 다음에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뭐한 경우 충족한 경우에 안 한다 그랬죠? 예? 다음 장 넘겨보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로 밑에 있네. 그죠? 바로 밑에 보충학습 있죠? 보충학습 2번에 보시면 돼요. 2번에 뭐라고 했냐면, 분할하는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하기 전 토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얼마?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거. 여기 보세요. 요렇게 해서 이거 원래 누구 거예요? 이거 원래 갑이었는데 그 중에 요 토지를 교환하는 거죠. 이것은 전체 토지의 몇 프로? 20% 이내일 때만 인정해 준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기억하지 않아도 요렇게 법률에 따라서 지적경계선 변경으로 교환하는 건 뭐가 아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 더 보죠. 다음 장에 양가로 3번 양도 뭐라고 그랬어요? 담보. 여러분 양도 담보 계약을 뭐하고? 체결하고 누구 앞으로? 채권자에게 뭐한다? 소유권 뭐하는 거? 이전하는 건 뭐가 아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 요거예요. 요거 담보로 맡기는 거, 파는 거 아니란 얘기죠. 양도담보의 뜻이 뭐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래. 10억을. 그걸 3년 있다 내가 갚겠대. 1년에 매달 뭐 주고 이자 주고 3년 있다 원금을 갚겠다라고 얘기하고 10억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어때요? 기가 막힌 얘기야. 그죠? 왜? 매주 오는 사람도 아니야. 한 달에 2번 오는 사람이야. 우리 공시세 보면 2주에 한 번씩이죠? 한 달 해봐야 몇 번? 2번. 그런 사람이 그리고 요번에 시험 봐서 학교 가면 더 이상 볼 일이 없는데 뭐 앞으로 몇 년? 3년? 어떻게 믿고 돈을 빌려주냐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나한테 요구하는 거지. 뭐라고? 좋아. 빌려주긴 빌려주는데 담보로 뭘 맡겨라 이거지. 담보는 커야죠. 10억보다 커야 되잖아. 그래서 15억짜리 부동산을 내가 여러분 앞으로 소유권 뭐 해주고 이전 등기까지 해주고 돈 빌려오는 거, 이게 양도담보예요. 이거는 소유권 이전하더라도 파는 거 아니잖아. 갚을 때까지만 담보로 맡기는 거죠. 근데 보세요. 내가 10억을 빌려오면서 부동산 얼마짜리? 15억짜리 여러분 앞으로 등기해주면 내가 이번에는 여러분을 못 믿어. 왜? 10억 주고 샀다고 우기면 나 뺏기잖아. 그죠? 그래서 넘겨주기 전에 여러분하고 나하고 계약 체결해요. 먼저 계약서 체결하는 거요. 그 밑에 박스 있죠? 박스. 계약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 첫 번째, 여러분과 내가 계약 체결하고 내 부동산을 여러분 앞으로 등기해 주는 건 매매가 아니라 갚을 때까지 담보로 소유권 이전하는 거다. 이렇게 표시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내 부동산을 여러분 앞으로 등기는 해주지만 원래 내 거잖아요. 그래서 채무자인 내가 종전대로 사용,
수익한다. 이런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원금 10억, 이자는 언제 몇 프로? 만기가 되면 3년이 되면 만기에 다 갚으면 담보물건 내가 다시 되찾아오고, 못 갚으면 이 물건으로 여러분이 처분해도 좋다.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돼. 그리고 나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는 뭘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럼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많은 글을 지문 한 줄로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물어봐요. 양도담보계약을 뭐하고? 체결하고, 채권자한테 뭐하는 거?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는 뭐가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이해가세요? 예.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럼 나중에 약속된 날짜 있죠? 설명 듣고 언제 만기에 가서 내가 갚을 수도 있고 못 갚을 수도 있죠. 갚으면 다시 되찾아오죠? 그거 양도 아니에요? 근데 만기에 가서 내가 채무를 보였어요? 불이행. 채무 불이행. 못 갚았죠? 네, 못 갚았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 여러분 앞으로 내부동산 등기해놨잖아요. 이미. 그거 말소하고 여러분이 뭐 채무 변제에 뭐했다? 변제에 충당 메꿀 수 있죠? 변제에 뭐했다? 충당됐다. 이 얘기는 이 물건을 뭐했다? 그때 뭐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본다. 아니면 여러분 앞으로 무슨 등기? 본 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 담보사실 말소하고 여러분이 취득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본 등기가 실행됐다. 그럼 뭐야? 양도. 아니면 여러분이 살 돈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앞으로 등기된 걸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죠. 그죠? 왜? 돈 빌려줄 때 약속했잖아. 만기가 돼서 땡 하고 내가 못 갚으면 처분해도 좋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3자한테 처분하는 걸 법에서 뭐라고 한다? 3자한테 처분했다. 그러지 않고 환가 처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단어가 나오면 뭐다? 양도. 그럼 만기가 되기 전에는 넘겨줄 때는 갚을지 못 갚을지 아직은 모르죠. 그러니까 뭐가 아니고 양도가 아닌데 만기에 가서 채무 불이행으로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때는 양도로 본다. 그래서 박스 밑에 자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그저 만기에 계약서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아니면 채무 뭐라고요? 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 뭐가 됐다? 충당되는 경우는 이때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다음. 그 밑에 보시면 공유물 분할이라고 그랬죠? 그냥 같은 보여. 공동 등기했던 재산을 자기 지분만큼 나누는 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재산 분할도 공유물 분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691쪽 하나만 더 볼 거예요. 맨 밑에 배우자 또는 뭐라고 그랬어요? 직계 존비속 간의 양도 증여 추정 그랬죠? 여기 보세요. 증여세가 세금 많이 나와요?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와요? 세금이. 기본이. 예? 양도소득세는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느냐. 그 차액 가지고 세금 계산하죠? 근데 증여는 전체 재산으로 계산하잖아. 당연히 어떤 게? 증여세가 100% 엄청 많은, 비교조차 할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 세금 중에 제일 많은 게, 세금 많은 게 증여세. 상속세보다도 증여세가 더 세금 많이 나. 이해가세요?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크죠? 그래서 증여세를 회피하려고 어떻게 해? 아버지가 누구한테, 아들한테 예를 들어서 무엇을, 아파트를 넘겨주고 아들이 대금 얼마, 5억을 지급했고 아버지 쪽에서는 아파트 주고 5억 받았다 이거죠. 누가 봐도 이건 매매라 이거지. 그래서 아버지가 아파트를 누구한테 팔았다? 아들한테 팔았다. 아들은 돈 주고 샀다 이거죠. 그죠? 세법은 그래? 알았어. 세법은 아니야. 뭘로 가? 그냥 증여로 추정을 해서 증여세를 부과한다. 부모 자식 간의 매매 거래 또는 남편과 부인 간의 매매 거래는 돈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기본이 그냥 뭘로 가? 증여로 보고 증여세 부과하겠다. 다만 추정은 뭐예요?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뭐하라? 입증하라. 그럴 때는 예외로 증여로 보지 않겠다. 그럼 우리 둘이는
진짜로 뭐 했다고? 증여가 아니라 뭐? 매매했다고 국세청 앞에서 머리띠 대고 데모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입증하라는 얘기는 세법에 규정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거래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할 때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좀 이따 확인하고 이럴 때는 양도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다. 뭐 첫 번째 경매. 아버지 부동산이 경매 물건으로 나왔어. 그런데 부인이나 아들이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아서 취득했다. 경매를 통해서 갔죠. 이건 짜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인정해 주겠다. 두 번째 뭐 공매. 세금을 안 내서 납세의무자 부동산 아버지가 세금 안 내세요. 아버지 부동산을 국가가 압류를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처분하는 게 공매예요. 그때 부인이나 아들이 공매 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건 경매랑 똑같이 거짓말할 수 없죠. 인정해줘요. 뭘로? 매매로. 또는 아버지가 법원으로부터 뭐 받았어요? 파산선고 받았다. 빚이 많아서. 파산선고 받은 사람의 재산은 법원에서 관리해. 그걸 법정관리라고 그래. 그래서 법원에서 처분하는데 그 절차에 따라서 취득했거나 또는 아버지와 아들이 부동산을 동등가치로 감정평가를 해서 부동산을 서로 뭐 했어요? 교환했다. 그건 양쪽 다 양도로 보고 인정해 주겠다. 그 외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게 뭐가 돼? 입증되는 경우 자금 출처 등 이런 걸로 입증되거나 또는 아버지가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주식을 팔았고 아들이 증권시장을 통해서 공교롭게 아버지가 처분한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취득했다면 그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교재 691쪽 밑에 1번 증여 추정 그게 중요해요. 배우자 부부간에 직계존미소 부모 자식 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 오늘 양도를 했다면 오늘 날짜에 양도가 아니라 부한 걸로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거죠. 오늘 이런 거래가 발생했으면 오늘 날짜에 양도가 아니라 오늘 날짜에 부한 걸로 본다.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다만 밑에 양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로 인정해 주는데 첫 번째 경매, 법원에 뭐 경매 절차로 처리가 처분했다. 경매 절차를 통해서 거래를 했다. 파산 선고 또는 공매 처분되는 거.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증권시장을 통해서 주식을 사고 팔았거나 5번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거에서 박스 안에 1번만. 박스 안에 1번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서 등기를 요하는 재산하면 뭐죠? 부동산을 서로 부하는 거 교환 이럴 때는 양도행위로 인정해 준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프린트 보세요. 2번 양도행위 여부 왼쪽에 양도로 보는 것 매매, 공매, 경매, 교환, 수용, 현물출자 전부 다 돈으로 받던 물건으로 받던 대가 바꿔주니까 많이 받던 적게 받던 양도죠. 파는 거요. 안 바꿔주면 증여. 이제 기억할 거 대물, 변제, 채무나 무엇을 위자료 등을 뭘로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건 뭐다? 대물, 변제, 양도로 보고 갔어야죠. 특히 이혼하면서 뭐 주는 거? 위자료 주는 건 양도다. 그럼 반대로 그거랑 반대로 옆에 보면 5번째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혼하면서 뭐 재산분할로 주는 건 양도가 아니다. 근데 이혼하면서 위자료 준 건 뭐다? 양도. 그거 비교해서 기억하시 바랍니다. 됐어요?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와서 밑에 부담부 증여, 조건부 증여죠. 이때 부담부 증여 딱 나오면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뭘로? 양도로 본다. 그래서 증여자한테 뭐 부과해요? 양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담부 증여하면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뭐라고요? 양도로 본다. 그거. 다음 오른쪽에 환지처분 및 보류지 충당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지적경계선 변경으로 교환하는 것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유물 분할, 공동 소유 물건을 자기 지분만큼 그대로 나누는 건 종전 지분 변동 없으니까 양도로 보지 않고, 다음 밑에 보시면 맨 밑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에 보는 양도는 뭐다?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다만 밑에 양도로 보는 거, 공매 또는 뭐 경매라는 절차가 들어가면, 또는 파산, 선고로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주식을 또는 부동산을 서로 보였다, 교환. 그 외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 이런 단어가 있으면 그때는 뭐고? 양도.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보죠. 부부간에 부동산을 교환했다. 교환자가 들어갔죠. 그건 뭐야? 양도? 근데 부부간에 부동산을 양도했다, 그렇게 나오면 증여.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뭐고? 양도고. 이런 단어 없이 그냥 매매했다, 양도했다, 그럼 볼 것도 없이 뭐고? 증여.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을 양도 이러면 뭐고? 증여세 과세. 근데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을 뭐 했다? 교환. 아니면 경매, 공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이런 단어가 들어갔으면 뭐고? 양도. 그런 단어 없으면 뭘로? 증여. 됐어요? 잠시만 쉬었다가 갑니다.